네, 지금까지 이 변창흠 내정자 이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이제 공급대책까지 공급대책에 대해서 또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이 많잖아요. 아쉬웠던 부분이 많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즘에는 지역별로 서울이 뜨겁죠. 지방도 뜨겁고. 지방은 확실히 뜨겁죠. 그죠. 우리 또 지방에 대해서 또 탁월한 안목을 가지신 우리 박정재 대표님. 최근에 이렇게 지방 부동산이 뜨거웠는데 지방 부동산이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다시 묶일 만큼 다시 뜨거워졌던 최근의 상황의 이유들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뭐 710 대책 이후로 투자할 곳을 쫓아다녀서 움직이던 곳들이 이러한 규제들을 맞았던 것 같고요. 한동안 부산과 대구가 많이 뜨거웠고 울산과 창원도 마찬가지로 뜨거웠던 상황에서 광주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했던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12, 17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지역으로 전부 다 묶이게 됐죠. 저 생각은 서울이 시작이었고요. 서울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나머지 다른 광역시부터 해서 지방 도시들이 서울이 전만큼면 우리도 이만큼은 돼야 된다는 키 맞추식으로 쫓아온 것들이 많아요. 그 영향이. 그게 부산이 특히 더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방도 많이 뜨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이에요. 전국적인 서울이 시발점이었을 뿐인 거지 그게 번져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지방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조정지역이 아닌 곳을 택하신 거죠. 그렇죠.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택했다는 얘기는 취득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갔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취득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우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간의 키 맞추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향후에 공급 물량을 보고 들어간 경우도 있죠. 근데 좀 부산은 조금 더 다른 케이스였던 거는 서울과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서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금액대를 많이 올렸고요. 그러고 나니까 부산 사람들도 아차 싶어서 이제 저희들 하는 얘기로는 본진 털렸다고 그랬거든요. 부산 사람들이 본진 털렸다고, 자기네들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사고 부산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을 맞춰줬던 거죠. 이게 710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부작용으로 후유증으로 이제 지방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 생각은 서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지방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인데 전형적으로 실거주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르지 않았던 것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심부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실거주장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요 실거주장을 만들어주는 게 710 대책과 임대차 3법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말한 취득세 중과라는 그쵸. 부분이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취득세 중과는 사실은 5대 광역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들이 1억 원 미만,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에 있는 투자 물건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그것 덕분에 서울에 있는 공공재개발에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러 돌아다니셨죠. 이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뭐가 대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면들이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급대책이라는 게 계속 돌고 돌아서 공급대책인 건데,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공부하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네, 예전엔 돈이 얼마나만큼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대출이나 유동성으로서 빚을 내서라도 판에 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갖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부동산 1년만 공부하면 정말로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동산 공부하는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고 네, 접하고 맞아요.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책이 나오면 3, 4일 만에 방법을 찾잖아요. 네. 어떤 대책을 나와도 3일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만약에 했다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걸 찾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수준은 높아졌다. 그리고 이걸 정부의 정책을 뒤늦은 대응으로 따라갈 수 있기에는 너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 대표님이나 이용 대표님이랑 말씀하셨던
충분한 공급밖에 없겠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을 텐데 50%는요 수요 공급이고요 40%는 금리예요. 금리와 수요 공급이 90%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을 해요. 나머지 대책이나 뭐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1% 2%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나 여기 하나만 추가하고 싶어요. 예. 심리. 그게 수요 공급에 들어가는 거죠. 수요 공급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몇 프로 안 되는 거의 미미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수요 공급을 금리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동성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금리 할 수 없잖아요. 금리는 미국 금리가 낮은데 우리 금리 올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고 40%는 50% 수요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가격의 핵심인 거예요. 문제의 핵심. 근데 계속 다른 엉뚱한 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규제하려고 뭐 세금을 좀 더 내게 하려고 뭐를 하려고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뾰족한 답은 안 보여요. 저희도. 이용기 대표님 보이시죠? 네, 뭐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정 장관님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주실까요?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나라에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네, 얼마나 될까요? 이미정 대통령이 되신다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 사업성을 높여주고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서울시 하겠다. 안은 서울시 안에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제한 없이 짓게 할 것 같아요. 제한 없이 지게 서울은 제한 없이 용적률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건 도로나 교통은 그대로인데 이 세대수만 늘어나면 이제 아니 세대수 주차장 확보해야죠. 도로 확보해야죠. 관련 법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련 법규 다 있으니까 그 법규에 맞춰서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인프라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경부고속도로 진입이라든지 해서 지화시키는. 지하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더 오래 걸리는 일이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도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늘릴 수 있는 한계는 어쨌든 서울시 내에 공급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좀 더 늘릴 것이고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수도권에도 수도권도 그렇고 더 그러니까 늘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늘리고 나가야죠. 필요한 그리고 부분대로. 도심 내 840에서 나왔던 도심 내 짜투리 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그것도 할까요 말까요 그럼? 짜투리 땅들에 대해서 임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 생각 같아요. 그것도 임대는 민간한테 넘겨서 민간이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정을 그 민간한테 넘긴다는 것은 그럼 그 땅을 태릉 CC를 태릉 CC에다가 과연 서울의원 자리를 민간한테 그걸 팔수 아니 저는 아니잖아요. 그 서울의료원 자리에는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상업지로 개발해야 될 예, 자리죠. 그래요. 그 말씀 지난번에 하셨고 그 상업지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고 예. 네,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예를 들어 음아파트 자리로 사실은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에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외국 같은 대도시들은 주거가 좀 주변으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강남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한 도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주거를 끼고 있죠. 그거를 아까 좀 있지만 고밀도 개발을 하고 더 많이 서울이요.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들 안 다니지만 외국인들이 관광을 올 때 서울이 뭐 역사가 찬란하고 뭐 반만년 역사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사를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며 우리들이 나는 거지. 그렇다고 여기 와서 보고 무슨 감동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서울이 오로지 서울의 관광을 만들려면 럭셔리 관광밖에 없어요. 서울이 여름엔 엄청 덥고요, 겨울엔 엄청 춥고요. 안 좋은 거예요. 관광.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와야지 되기 때문에 럭셔리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지. 외국인들이. 또 됐어. 아, 이게 고밀도 개발이랑 이어지는 얘기예요. 같은. 홍콩 얘기하는 거. 네, 맞아요. 홍콩 같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홍콩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밀도 개발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같이.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네, 하고 싶지도 않고. 자, 지금 각 지역의 연말 상황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죠. 음아파트 최근 한두 달 어땠어요? 몇 건이 거래가 됐어요. 몇 건이 거래돼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아직도 또 많이 활발하죠. 유지되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으면 팔 수가 없거든요. 아예 거래 자체 허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음마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투자 가치로 좋고 미래 가치고 나중에 재건축되면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돼 있죠. 위축돼 있어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죠. 네, 그럼에도 가격은 안 떨어져요. 오히려 좀 올랐나요? 네,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영향을 맞은 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네, 6개월은 일단 더 있어 봐야 되겠죠. 네, 내년에도 재지정이 될 거로 보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봐야겠네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 그 좀 위헌의 소지가 있지는 않나요?
위헌의 소지가 있겠죠.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내년에도 이거를 지정하고 나면 이게 재산권의 침해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안 들어가겠냐는 거죠. 지금 또 혹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건 본격적인 피해자가 나와서 본인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헌 소송 위헌 소송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안 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재산권을 침해를 받았다는 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만약에 국토부에서 다 재지정을 한다면 위헌 소송을 나올 때까지라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도요. 사실은 지금 대치, 첨담, 삼성, 잠실 이렇게가 돼 있지만 그 이후에 옆에 도곡이라든지 압구정, 반포 전 다음 많이 수도가 올랐어요. 압구정이라고 봅니다. 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도곡 개포도 가능한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랑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로 바뀌었어요, 벌써. 그래서 외국인이랑 법인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만 막아놓기에는 너무 사실은 좀 미비하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라는 자체가 원래 법 자체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가 상승이 막기 위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기 또 그래 원래 그 취지대로 개발이 예정되는 국내 지역에 기본권에 제한한다 이런 개념인데 일단은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고 나올 때까지라도 시행을 해서 실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제한이 실거주 해야지 그게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봤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에서 열이 나긴 하네요. 저희뿐만이겠습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저희같이 똑같이 마음속에 해야죠. 또 다른 키워드로 최근에 들어서는 어감이 안 좋은데 벼락거지라는 말들 많이 나와요. 예. 집을 안 사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시던 분들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났더니 남들에 비해서 거지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어떻습니까? 씁쓸하죠. 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하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때 가격으로는 못 사잖아요, 그 집을. 이제는. 맞아요. 845 공급대책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그때 박종대 대표님이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요. 이런 공급대책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했는데 몇 년 후로 미뤄질 때까지는 집 사지 말라라고 사인을 줬는데 이 정부 말을 듣고서 청약을 넣어야겠다고 정부 말을 듣고서 다른 집을 구입하시지 못하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그 청약에도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걸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6개월 만에 6개월도 아니죠. 8월에서 지금 12월이면 4개월 만에 벼락거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졸지에 벼락거지의 입장이 되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우정 대표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본인이 입장이 그러니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도 많이 상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끝도 없으니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 더 벼락거지 되기 전에 지금도 안 늦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잘 공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 작년보다 많이 오른 금액이라 더 엄두가 안 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많은 시행착오를 해고선 그렇게 좋은 입지를 잘 사게 된 거거든요. 많이 놓쳐도 보고 아까워도 해보고 그거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빠른 결단을 하면서 좋은 입지를 찾아온 거지. 더 실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기 자가주택에 대한 돈 최소한 확보해라. 공공임대 들어가서 살 생각 하지 말고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나중에 떨어지면요 더 못 사요.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무주택자들한테 저도 얘기 한마디 할까요? 아니요. 자, 박정대 대표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눈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눈을 낮춘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항상 1억이 부족해요. 항상 1억이 부족해요. 왜 1억이 부족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보는 것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좀 낮추고 완벽한 집은 없어요. 이분들이 오셔갖고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집은 못 사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이 집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어 라는 장점을 찾고 눈을 낮추시면 충분히 집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눈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맞아요. 항상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죠. 구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1층이라서 아니면 뭐가 학교가 멀어서 아니면 직장이 멀어서 뭐가 멀어서 이것이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은 강남에도 없죠. 예. 네, 강남에서 있는 것들은 9가지, 8가지를 만족하고 그것의 평점이 높은 거지.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 30억짜리 맞아요. 아파트라고 해도 10가지가 다 갖춰진 아파트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각 지역에서 평생 무주택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소원이 나는 평생 무주택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나는 집 안 살 거야. 뭐 아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가 뭐라고 그럴까? 아 그럼 평생 임대 사세요. 앞으로도 아무리 내가 웃으면서 착하게 얘기해도 기분 나쁠 거라고요. 내 집 절대로 갖지 말고요. 재산세 같은 건 내지도 말고요. 맞아요. 어려운 판단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막상 그 당사자들한테는 이런 상황에 정말 사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어려운 판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하락할까봐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떨어질까봐 내가 집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 이거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주택은요 보험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사야 되고요. 하락하면은요 내가 그동안 월세 냈다고 주거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면 내 집의 가격만 하락한 게 아니라 다 이걸 팔고서 내가 딴 집을 살 때 그 집의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은 게 어차피 내가 월세 살았으면 연세 살았으면 전세 살았으면 주거비 냈잖아요. 그거 내가 사는 거에 대한 주거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랐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임대주택 살라고 꼬시는 정부가 정말 얄미운 것 같아요. 네, 얄미운 당신? 자, 2021년이 곧 다가와요. 네. 2021년 상반기 장관이 바뀔 거고요. 나름대로의 드라이브를 또 걸겠죠. 예. 또 시장에서는 지금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되고 결국은 구원투수로 나온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숨도 안 쉬고 그럼요. 그럴 거다라고 보시고 이유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이 규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는데 21년에는 공급이 서울에 없잖아요. 그나마 20년에는 은평도 많았고 강동도 있었고 영등포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2만 세대 조금 넘죠? 네, 맞아요. 그리고 후년에는 더 적고요.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뻔히 보여요. 가격이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질 거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거다. 6월달 전에 종부세 매물 나올 거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건 그 사람들 바람이고요. 시장은 그렇게 안 흐를 것 같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내년에. 더 없잖아요. 과연 그런데도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기루를 보고 계시는 건지 무슨 지표를 보고 그렇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참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떨어지면 살 거다. 아쉽죠? 안타깝죠? 맞아요. 내년에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제시하는 근거들 몇 가지 있어요. 네. 내년에도 더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들 더 많죠. 네. 결국은 이런 근거들과 이런 근거들이 종합적으로 믹스돼서 어떠한 결과 현상을 만들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까지? 3기 신도시가 생길 때까지? 맞습니다. 3기 신도시 생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마찬가지. 저는 3기 신도시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부동산 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도 쬐끔이야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일단 짧게 보면 당분 3기 신도시까지 공급되는 시점까지는 상승세가 멈추긴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일단 할게요. 자, 박정희 대표님은 올해 매수해 드렸던 고객분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셨던 분이 어떤 분이 있으세요? 이건 잘 사드렸다. 결과가 지금까지 보니까 참 좋았다. 저한테 5천만 원 들고 오셔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가련동에 빌라를 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빌라는 저는 그렇게 투자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갖고 계신 돈이 그 돈밖에 없고 제가 그 가련동 GTX 예정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호재가 있으니까요. 가련동에 빌라를 사시겠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손잡고
그 금액으로 일산을 갑시다 그래서 일산을 보내드렸던 분이 있어요. 네. 일산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지역 소개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예. 일산에는 5천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물건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있었죠. 올해요. 올해예요. 어떤 물건? 지역을 정확하게 찍기는 뭐하지만 네. 이제 제가 판단했던 지역이 있어요. 떨어졌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떨어진 거는 아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볼 적에 교통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학군,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었던 지역이 있었고요. 후곡마을이에요. 후곡마을이었고 그 후곡마을에서 갭 5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찍었는데 있었던가요? 있었죠. 예, 그때 제가 판단했던 갭은 4천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갭은 약 3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었고 임대차 2~3법에 대한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매매가가 얼마였고 매매가는 2억 1천, 지금은 전세가는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1,500만 원 기준. 1,500만 원인데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됐고 기타 비용들이 기타 비용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 얼마죠? 지금은 뭐 2억 한 6, 7천 하고 있죠. 그러면 5천 올랐네요. 빌라보다 훨씬 낫죠. 그러네요. 상황에서는. 그렇죠. 빌라는 5천으로 하면 한참 걸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렸고 그분도 저에 대한 신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곡마을의 아파트는 내년에 되면 더 오를까요?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아직 제가 생각한 호재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 호재가 발현될 때 아마 최고가를 찍을 거고 그러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일 그분은 겁니다. 박정대 대표님 만나서 참 다행이네요. 아까 그분은 저를 믿고 오신 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답을 드린 거죠.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실까요? 보실 거예요. 자, 유튜브 보고 오셨으면. 이우정 대표님은 올해 했던 고객분 중에 가장 가장이라고 할 거는 그렇지만 제가 올해 몇 분 음마 아파트 사신 분들 여러분 몇 분 계시거든요. 전 그분들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뭐 당장 지금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사신 분도 있고 조금 한 1, 2억 더 낮은 금액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충분한 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어떤 거래 하나를 딱 집어서 이게 이거 다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저랑 제가 먼저 드리려는 말씀을 먼저 딱 하셨네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에요. 예. 진짜로 음마 아파트 아니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대한민국에 있는 나름대로 각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오래 구입하셨던 분들은 심지어는 가련동에 그 사려고 했다가 안 샀던 그 빌라를 차후에 구입하셨을 분도 아무것도 구입하시지 않으셨던 거에 비하면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준을 조금 낮추시더라도 어떠한 선택이라도 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2020년이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 내년에는 잊지 말고 내년에 만나뵐 모든 고객분들한테 정말 성심껏 경험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가올 2021년이 그렇게 밝게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게 우리의 예상들이 틀리고 서민분들 또 가지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시장들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대로 만약에 올해만큼의 혼란이 내년 더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근데 내년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내년이-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벼락거지 되지 말자. 그쵸. 중요한 말입니다.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셨던 분들은 눈을 좀 낮추시더라도 본인 입장에 맞는 어떠한 주택이라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부자 되시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